안녕하십니까? 이주의 경제 현안, 조선업에 물은 안 들어온다 두 번째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선업의 불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일부 그 댓글이나 인터넷에서 그에 대한 반론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친구분의 한 분 중이 그 인터넷 블로그에 거의 육두문자를 써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 조선업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셰일가스 얘기들을 하면서 욕설을 해놓은 것도 캡처해서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셰일가스 붐이 우리나라 조선업의 그 회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셰일가스 혁명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을 거고요. 우리가 그 유전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정유산업은 상당히 많은 석유들이 모여있는, 원유가 모여있는 웅덩이를 찾아서 파이프를 박아서 뽑아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셰일가스는 그보다 훨씬 깊이 있는 지역에 보면 비전통적인 방식의 가스나 기름을 뽑는 기술들이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트 샌드 가스라든지 메탄이라든지 그보다 더 깊은 쪽에 유기 물질들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암반층이 있는데 그 암반층의 이름이 셰일입니다. 그 겹겹이 있는 암반 사이에를 물을 집어넣고 충격을 가해서 깨트려서 거기서 가스를 다시 뽑아내는 기술이 이제 셰일 가스 기술이고, 이것이 혁명적으로 아주 깊은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가스를, 천연가스를 뽑아 올리는 기술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화하면서 그 에너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에 이런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양의 가스나 천연가스나 기름을 수입하는 국가였습니다.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미국의 생산량을 보면 전통적인 쪽의 가스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 타이트 가스나 셰일 가스 쪽, 특히 셰일 가스가 2010년서부터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이 셰일 가스의 붐이 가져왔습니다. 천연가스는 어떻게 활용하냐 보면 유전 지역에서 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바로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수요지까지 바로 쓰는 경우죠. 미국의 대부분의 초기 생산은 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 내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는 거가 그 미국의 이 파이프라인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나라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쓰려고 그러면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산지에다가 액화 설비를 놓고 가스를 액화를 시키고 그게 이제 LNG가 되는 겁니다. 그 liquefied gas니까요. 내추럴 가스 그 앞자를 따서 LNG라고 그러죠. 그걸 LNG 선에다 싣고 와서 다시 가스화를 하게 되죠. 저장 창고에 있다가 사용할 때 다시 가스로 만들어 가지고 쓰거나 또는 LNG를 자체를 차량 같은 데다 넣어서 연료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예 배 안에 이 액화되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플로팅 LNG 선이라고 그래서 FLNG 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스를 바로 배에다 보내주면 배에서 액화를 시키면서 가져가는 그런 선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교역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수출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액화 설비, 그리고 이동하는 LNG 가스 선박, 그리고 받아서 쓰는 쪽에서 저장 설비와 다시 가스화 설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캐나다, 멕시코 쪽에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미국의 세부적으로 보면 훨씬 실핏줄 같은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어서 이 생산된 가스가 바로 값싸게 소비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2014년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생산은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가 되고 일부 파이프라인으로 수출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액화를 시켜서 LNG로 수출하는 것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액화시키고 LNG선이 되고 수입하는 쪽에서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가면 갈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국에서 내부에서 쓰는 셰일가스 가격하고 이걸 LNG로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가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이 그렇게 엄청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제 미국의 2016년부터 수출이 급증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너지 수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가 됐죠. 미국이 많이 수입하던 거를 미국에 생산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이 캐나다에, 멕시코에 싸게 수출을 하고, 최근 2017년 이때서부터 이제 앞으로 가스화된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이 2017년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 합동연설 스테이트 유니온 연설에서 얘기한 대로 미국이 순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게 텍사스 지역인데요. 이 걸프만 지역의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도시, 이 지역에 대량의 액화 설비를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과를 보면 액화 설비가 미국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는 쪽, 그러니까 한국, 일본, 특히 중국이 이거를 수입을 해서 사용할 설비들을 크게 증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셰일가스가 왜 앞으로 계속 많이 수출이 되고 거래가 많이 될 거라고 예상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셰일가스는 미국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매장량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깊은 셰일층을 들어가서 그걸 충격을 줘서 거기서 가스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셰일가스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충격을 주고 깨는 데는 어마어마한 물이하고 화학물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중국의 북부 지역은 사막 지역이어가지고 이 물의 문제가 있어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산을 하더라도 싸게 사용을 하려면 파이프라인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깔려 있을 때 생산하는 게 경제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거가 너무 비싸고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셰일가스 가격이 만약에 비싸진다 그러면 이제 이 경제성이 지금 없던 지역에서도 개발을 나서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보면 셰일가스의 매장량이 미국보다 훨씬 많고, 미국보다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런 거고요. 알제리도 그런 거고요. 미국 다음에 캐나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멕시코도 있고, 그래서 큰 땅덩어리가 있는 데는 광범위하게 셰일가스가 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이 많이 쓸 거라고 하는 기대가 셰일가스의 거래량이 많아질 거야 하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1인당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국민소득하고 전력 사용량이 비례하는데, 중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중산층의 나라, 이제 부유한 나라로 되는데 인구는 많으니까 여기서 전기 생산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서 지금 매연 때문에 그 중국의 공기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보겠다는 블루스카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LNG하고 원자력으로 대체를 해서 석유나 석탄을 덜 쓰겠다라고 하는 전략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LNG 가스의 수요 증가는 중국이나 이 아시아 지역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때문에 중국이 이 사용량을 크게 늘리는데, 장기적인 예측에 보면 지금 97년에서 2016년 수요보다 사실은 장기적인 수요는 더 줄어든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늘어나지만 그 선진국의 OECD 국가에서는 LNG 가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꾸 그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LNG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스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쪽에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태양광이나 원자력이나 풍력이나 뭐 수소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LNG도 기본적으로는 화석연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LNG의 사용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LNG 사용이 장기적으로 어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생에너지하고 천연가스가 2040년까지는 증가하는 에너지이고 그 중에 이제 줄어드는 거는 석탄인데 그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인류 역사상 보면 산업혁명 전에는 대개는 그 나무에서 목재를 태워서 대부분 에너지를 얻었고 그 다음에 석탄이 중요한 에너지가 됐었고 1908년에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를 대중화하면서 석유 연료의 큰 비중이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천연가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수요를 많이 늘리고 있고 여전히 주요한 큰 비중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고 최근에 이제 원자력이나 그 재생에너지 쪽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 달에 맥킨지가 소위 글로벌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천연가스 수요가 1995년에서 2005년까지는 연평균 누적 2.7%로 성장을 했는데 2005년에서 2016년은 2.2% 성장하고요. 2016년부터 2025년에는 1.3%밖에 성장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렇고요. 더 장기적으로 25년에서 35년 사이에는 0.6% 증가하다가 재생에너지 가격이 충분히 기술이 진화하는 3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망이 된다고 그래서 이 천연가스의 성장은 앞으로 한 15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천연가스를 수요가 많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수입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내에서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위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에도 몽고 쪽에도 산유국들이 많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수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모자라는 부분만 LNG로 이제 좀 원격에서 수입을 하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호주입니다. 호주가 가깝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가까운데 호주가 이 천연가스 생산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한테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산이 우리나라한테 그 경제성이 좀 없는 이유가 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가까이에 경쟁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경쟁 국가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 셰일가스를 자체 생산을 하면 그 거의 미국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는 천연가스는 거의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그 영향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국 조선업에 어떤 현상이 있나를 보면 2011년에 중국한테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들어서 우리가 전체 수주량의 45%, 중국이 30.8%, 일본이 11.5%로 큰 차이로 한국이 중국을 다시 추월을 해서 조선업의 반등이 된다. 단기적 반등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2016년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작았다가 지금 17년, 18년이 서서히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하는데 특히 이제 LNG 선 등이 많이 수주를 해서 그 기대를 갖게 했고 그걸 믿고 아마 제가 지난번에 물이 안 들어온다 그랬더니 이 LNG에서 오는 변화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해양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이 수주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게 장기 지속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게 2019년에는 지난해보다도 조금 더 반등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2011년에 6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낮은 수준의 반등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2018년 수주의 35%가 LNG선인데 2017년만 해도 이 비중이 거의 6%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전체 비중에 LNG선이 35%가 늘어나면서 이게 더 고가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높이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도 보고서를 보면 LNG 선박이 늘어나는 거를 2016년에 7대였는데 2018년엔 20척이 돼버려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7척에서 20척으로 늘어나게 돼서 그 LNG선의 또는 FLNG선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거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호황을 느꼈던 데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4년에는 62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8년에 20대니까 14년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계약이 많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선박이라고 하는 것도 가격이 비싸야 이 선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주문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주들이 해운회사한테 이걸 이제 임대를 하는데 그 임대 스팟 시장에서 임대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임대 가격이 그 LNG선의 그 임대 가격이나 하나를 오더할 때 가격이 계속 지금 하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수는 늘어났지만 옛날에 비하면 엄청 저가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에 17만 4천 ton의 LNG의 가격이 205만 달러였는데 2018년 초에는 18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이제 여러 군데 IHS 마켓이라고 하는 보고서에도 어떻게 되냐면 2018년은 아주 의외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 65대의 선박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늘어나는 숫자가 2019년에 가면 61대 된 게 18대로 줄고 2020년에 7대로 줄고 이렇게 급격히 앞으로 LNG선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우리가 막 2018년에 좋아가지고 물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적인 걸 모르고 한 소리라고 하는 우려가 1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1월 달에요. 중국이 전체 수주의 51%를 가져가고 한국이 28%로 완전히 2018년하고 역전이 돼서 중국이 큰 차이로 우리보다 수주를 많이 해가고 일본이 9.5%, 이탈리아가 11%로 가져갔고 이 LNG선 평균 가격이 아까 말했더니 2015년 2월에 2억 750만 달러였던 것이 지금 1억 8,400만 달러로 2015년 가격에 비해서 지금 88%로 12%를 디스카운트된 가격에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011년의 수주 실적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반 정도도 안 되는 그 반 정도 큰 격차로 돼 있고 그래서 경남 지역의 수출을 보면 경남 지역에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 몰려 있는데 2017년 대비 2018년 수출이 마이너스 32%로 가장 많이 찌그러진 경제가 경남에 있어서 2018년에 조선업이 부황이 됐다고 해도 2017년에 비해서 작은 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LNG 선박의 장기적인 예측이 부정적인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LNG도 이제 아까 선박 말씀드렸듯이 선박의 임대료 가격이 내려가면 선주가 이익이 잘 안 남으니까 수요가 줄어드는데 지금 2012년 보여드리면 이제 운임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해운회사가 LNG 싣고 올 때 들어오는 거에 반 정도가 이 선박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가 연료비거든요. 그 선박도 오는데 연료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은 전체 예산 그 비용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선박 운임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선박의 그 운임료가 2012년서부터 2018년까지 계속 하향을 해서 아주 낮은 단계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선박 가격이 낮다는 거는 이게 이제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빌려주고 싶은 사람보다 빌려 쓰겠다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LNG 선박의 수요는 예측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시장의 다이나믹스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요. 선박 운임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 이제 선박 수요가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줄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경기가 온다. 선박 시장에 불경기가, 조선업에 불경기가 온다는 경고가 막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오다를 해놨던 선주들도 취소를 해요.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취소에 대해서 선주들한테 오더 받을 때 조선소가 이제 의리기 때문에 이 오다를 받아놓고도 이제 아직 건조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아무 때나 오더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돼 있어도 인도 시점을 자꾸 늦춰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늦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더를 취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낡은 것들은 아무래도 기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선박 경기가 나빠지면 낡은 선박들을 해체하고 은퇴를 시키죠. 그러면 이제 선박수가 감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선박이 모자르게 된다 그러니까 불경기에 대한 경고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운임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선박의 임대료가 올라게 되면 다시 수요가 늘어나겠죠. 장사가 되니까 선박을 다시 세야 되지. 그러면 조선소가 이제 가동을 해요. 막 가동을 하면 대부분 또 너무 많이 가동을 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되죠. 그러면 또 선박 가격이 내려가죠. 내려가면 이게 너무 과잉 주문이구나. 그러면 과잉 주문을 하고 과잉 공급이 되고, 그럼 또 선박 운임이 내려가고, 이 수준인데 지금 아까도 했지만 선박 운임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해상에 배들이 많은데 유조선도 있고 대형 벌크선도 있고 컨테이너선도 있고 소형 벌크선도 있고 카르고선도 있고 LNG, LPG 선박이 있거든요. 근데 LNG, LPG 선박은 수요가 아주 적습니다. 다른 선박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붐이 일어난다 그래도 전체 조선소의 다른 쪽에서 호경기가 안 오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되냐면요. LNG 해상은요, 전체 해운의 3%밖에 안 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급 과잉에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적은 비중인가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2018년이 조금 예외지만 전체 선박 중에 LNG, LPG 선박은 아주 적은 숫자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선박 임대료가 2018년이 지금 2012년에서 최하까지 내려가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반등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거지 아직도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읽고요. 그래서 조선 발주 가격도 이 LNG, LPG 선박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수가 많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LNG 선박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달리 지금 18,000톤짜리들이 대부분 주문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파나마 운하가 스웨즈 운하하고 경쟁을 하고 미국에서 수출량이 많으니까 파나마 운하를 넓혀가지고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2대 건설할 거를 1대 건설하면 되죠. 그래서 LNG 선박의 대형화도 선박의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객수가 뭐냐면 누겔에서 맥시멈 봐요 500대밖에 안 되는, 500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나 몇 개 선주들이 많은 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클래스 NK라고 하는 데서 보고서에도 보면, 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밑에 수요 선박 새로 건조되는 게 있는데 2018년만 이렇게 낮게 가다가 이렇게 잠깐 봉우리가 섰다가 바로 떨어지는 쪽으로 다 예상이 되고 있는 게 LNG 선박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8년은 LNG에서 되게 예외적으로 수요가 뛰었던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2, 3년도 안 갈 거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모든 선박의 LNG를 보는 시장의 예측이다. 그리고 2017년에서 19년 사이가 공급이 늘어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공급 과잉 상태로 간다라는 것이 다 공통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LNG 선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유지 안 할 이유가 뭐냐면
이 LNG 선박들은 사실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놈들이 그렇게 오래된 배가 없습니다. 전부 이 수명이 아직 그 연수가 짧아서 해체가 일어나는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30년, 40년 되면 이제 많이 은퇴하는 게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데 LNG라고 선박, LPG 선박이 기술적으로 대형화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새 거기 때문에 이 대체 수요도 많지 않다. 그래서 LNG 선박의 수요는 지난 10년 동안 한 10%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4.9% 반 이하로 확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LNG 선이 지금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 짧은 수명 연수거기 때문에 해체되는 선박이 없기 때문에 대체 수요도 별로 없다는 거고요. 중국이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지 않고 경쟁을 비교할 때 LNG 선에 우리가 FLNG, 그러니까 플랜트 선을 만드는 건 절대 우위에 있는데 그냥 일반 LNG는 경합 우위다.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로 돼서 아까 중국이 1월 달에 많이 수주를 해갔잖아요. 그래서 저가로 하면 여전히 중국이 저가 수주가 돼서 그것도 이렇게 장기적인 아닌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최근에 60%를 가져오고 LNG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좋은데 지금 반짝하는 게 전체 선박 중에 워낙 작은 비중이고 그리고 이것도 2, 3년 안에 그 호황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 과잉이고 앞으로도 LNG 수요로 보나 LNG 선박의 수요 공급으로 보나 큰 장기적으로 조선업을 살릴 만한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셰일가스 혁명을 몰라서 또는 LNG 선박의 경쟁 우위를 몰라서 지난번 같은 우울한 보고를 드린 게 아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어서 호황이 돼서 잘 될 것 같으면 대우해양조선을 왜 현대중공업한테 사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조선업계 이익 있는 광고성 뉴스를 너무 믿고 흥분하신 분들이 저한테 좀 잘못 공격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이 조선업의 LNG 선박 때문에 호황은 오지 않는다를 가지고 현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